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박중개사 정포리 고선장입니다. 자, 오늘은 어선 매물 하나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태풍이 맹렬한 기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직선으로 바로 올라오면 우리나라로 올라올 건데, 지금 여러 가지 예보를 보면 이렇게 해서 일본을 거쳐서 이렇게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태풍은 워낙 변화무쌍해서 전문가들도 쉽게 파악하기가 힘들답니다. 제발 우리나라에는 피해가 없이 지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어선 매물인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가 없는 어선 매물은 이제 선회기 가솔린 엔진 허가상으로는 130마력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배 이름은 선명호, 그리고 검사 일정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2025년 6월 24일까지입니다.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야간 운행은 하지 못하는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배 모양을 한번 보실까요? 자, 배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1.04톤이고 이제 검사 예정일은 2025년까지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30마력 선회기가 달려 있다고 했는데, 최근에 115마력으로 야마 115마력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게 115마력도 잘 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교체를 했기 때문에 배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임시검사나 아니면 허가를 다시 갱신을 할 때 반드시 이제 엔진 교체를 했다고 신고를 하고 임시검사를 받아서 타고 다녀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잘 못하면 그 어선을 개조를 한 다음에 신고나 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지금 이 배는 보시다시피 유압 양방기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 뒤편에 보면 휘발유 엔진으로 유압 양방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시고 여기 보시면 통발 올리는 양방기가 이렇게 유압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좀 자세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를 가지고 인수를 해서 가지고 오게 되면 또 뭐 수리하고 변경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 사는 주변으로 가지고 오신다면 저렴 비용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잘 해드리는 그런 조선소 또 그런 업체를 소개해 드릴게요. 뭐 제가 돈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이제 고기를 잡는 어부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어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확실하게 수리하는 데를 제가 몇 군데 이렇게 섭외를 해놨습니다. 자, 엔진 수리하는 거, 그 다음에 선체 수리하는 거, 그 다음에 각종 기타 전자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수리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이런 양망기나 이런 걸 또 수리하는 거, 이런 거를 제가 다 선회해놨으니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 같은 배는 가지고 오셔가지고요, 소형 통발이나 그 다음에 영암 복합 정도의 허가를 하나 올리고 작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에서 만일에 기여를 하시는 분들이 처음으로 시작하실 때 배가 크면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를테면 뭐 태풍이 오면 여기저기 피항하러 돌아다녀야 되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모르는 데 가서 또 배 그냥 두고 오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작은 배들은 그냥 동네에 가면 선창가 가면은 이제 한 10톤짜리나 5톤짜리 크레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5만원만 주면 한번 올렸다가 한번 올리고 한번 내리고 하는데 5만원만 주면 다 이제 대부분의 동네에 어촌계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수리할 때도 그냥 한 5만원만 드리면 되니까 올려가지고 수리 다 하고 물때 봐서 내리시면 돼요. 굉장히 작은 배가 또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고요. 만일에 어장이 거리가 좀 멀다, 그 다음에 좀 멀리 가야 좀 돈이 되는 고기를 많이 잡는다, 그러면 이거는 안 되겠지만 그냥 그리 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업이 가능한 지역이라면 큰 배보다는 작은 배가 더 유리합니다. 여러 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연안복합하고 이 배 인수하면 대략 뭐 4천만원 이내에서 뭐 조금 개조를 한다고 치면 한 5천만원까지 그 이내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서 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이 배는 삼형 나비스 5100A가 달려 있습니다.
이 프로타는 겸용이 아닙니다. 듀얼 제품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플로타 전용입니다. 제가 레드를 할 때 이게 3100을 가지고 듀얼을 사용해 봤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지금 삼형나비서에서 듀얼로 나오는 거는 보통 50Hz와 200Hz 두 종류만 되는데요. 지금 좀 작은 거 별도로 어탕기를 파는 이런 모델을 보면 어느 메이커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50하고 뭐 400, 뭐 심지어는 또 뭐 800 이렇게 굉장히 좁은 범위로 탐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서 그런 것만 별도로 하나 이렇게 잘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딱 틀어서 배를 타고 갈 때는 정면으로 봐야 되니까 이 플루타는 정면으로 보고 있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어업을 할 때는 이 플루타를 작업하는 곳 쪽에서 쉽게 볼 수 있게끔 지형을 이래 가지고 설치를 해두면 굉장히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강점이기도 합니다. 이게 만일의 경우에 뭐 덜이 달려있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이 써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이게 싱글로 된 게 어떻게 면을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달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가 들어가고 막 이러면 안 되니까 여기에 이제 PVC 방수함이라 그러죠. PVC 방수함 안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 뚜껑을 딱 닫아버리면 그다음 밀봉이 돼서 비가 안 들어가게끔 파도가 쳐도 안 들어가게끔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이제 이 선장님이 손이 좀 매워요 보니까. 그래서 딱 만들어 뒀으니까 딱 뭐 이렇게 켜고 플로타 켜고 나서 나머지 외부에 있는 거는 이제 유선 리모컨을 가지고 사용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딱 닫아 놓으면 아주 좀 편안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투명 아크릴이기 때문에 또 보입니다. 이건 또 비닐 카바도 그대로 씌워놨네요. 사실상 열이 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닐 카바 씌우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은데요. 약간 좀 바람이 소통이 되니까 이 비닐 카바는 습기 같은 것도 들어가면 습기가 빠져나오질 않아서 이거를 두는 게 별로 좋지 않다고 수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눈여겨 봐야 될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 부분. 요 부분과 요거는 이제 배 뒤편에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이 앞정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배 뒤편에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말대 쓰는 거 하면요. 자, 보시면 이거를 한번 쭉 볼게요. 이게 지금 보면 경첩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요걸 요렇게 돌려서 바다 쪽으로 딱 항해하면 이 시울을 거는 겁니다. 준항할 때 시울을 걸어 가지고 당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압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지금 설치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꽤 들거든요. 개조 많이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유압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개조해야 되고, 또 이것도 사다가 전부 다 해야 되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건데, 요게 이제 되어 있어서 좀, 그다음에도 비용 뭐 전혀 안 들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한 복합을 하나 허가를 얹어서 장어 같은 거 야간에 이렇게 이제 잡을 수 있게끔. 이건 허가를 내야 됩니다. 레이더 반사기가 달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이 달려야 됩니다. 그거 두 개만 별도로 설치를 하고 허가를 내면 가까운 동네 어장에서 장어가 많이 난다고 하면 장어 이제 그 준항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고기 종류에 따라서 준항해야 될 부분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거 배 타고 저 멀리 나가서 같이 준항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 그냥 준항 종류를 할 수 있는 종류가 많으니까 그거 하시면 이게 달려 있으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어 주장 많이 하는 곳이라는 아주 강추합니다. 그리고 뭐 대부분의 그 어선들이 다 그렇겠지만 요 부분들은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업을 할 때.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언 파이프로 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유압 호스를 교체를 할 때 전체적으로 다 안 해도 되니까 짧게만 하면 되니까 비용이 좀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브릿지를 한번 보시면 브릿지 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드로스 핸들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오리지널 마드로스 핸들은 아니고, 마드로스 핸들은 나무로 돼 가지고요 완전 수직으로 붙어 있는 걸 마드로스 핸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레저보트 하는 사람들이 이걸 마드로스 핸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컨트롤 레버는 이렇게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 의자 있지 않습니까? 의자는 이 어선들은 대부분이 다 선에기는 이런 의자입니다. 가운데 구멍 뻥뻥 뚫려가 물만 좀 안 들어가게 만들고, 막이야 뭐 여기 계속해서 앉아 있을 이유도 별로 없죠.
레저보트 같으면 여기서 하루 종일 앉아서 비비작거리고 낚시를 해야 되지만 어선들은 주로 이제 양망자 앞에 가서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보면은 뭐 이 의자도 그게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는 그 미대 의자를 좋은 걸 하나 가지고 있는데 지금 4배에다 달아 보려고 하니까 높이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버리지를 좀 개조하면 놓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발 좀 이렇게 배 건조하시는 조선소 사장님께서는 제발 좀 이 선장님들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자리, 뭐 이 자리도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좀 좋은 자리 편안하게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왼쪽에 팔걸이가 있으면 좀 불편할까요? 업할 때 좀 불편하겠죠. 저는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양만기는 이쪽에 보시면 양만기 때문에 이만큼 참외를 지금 안 달아놨습니다. 참외 보시면 하나씩 해놨죠. 하나가 고장이 나면 요거 용접 철거하고 그라인더로 가지고 또 하나 달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잘 안 나가더라고요. 굉장히 길게요. 그래서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쪽에는 참외 따먹은 거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이 양만기 때문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이미 처음부터 달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 배물들을 가지고 그냥 오기에는 조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자 보시면 이게 이제 공에 있는 건데요. 공에 있다 보니까 이게 내가 대충 키로수로 구글 어스로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꽤 거리가 멀어요. 한 70km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지고 오는 거는 비추고, 대략은 이제 트럭으로 가지고 한 5톤짜리에다 싣고 오면 한 35만원 정도, 남해를 기준으로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멀리 뭐 거제도나 이리 가면 좀 더 받겠죠. 근데 이걸 들어서 올리고 또 들어 내리고 할 때 비용을 좀 주시더라 그래도 크레인 카고 있지 않습니까? 크레인 카고, 롱바디. 그거를 이제 가지고 오시면, 가지고 이걸 운반을 하면 뭐 그냥 달랑 올려가지고 싣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크레인으로 그냥 아예 바닥까지 내려주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또 손을 보실 분들은 선창 무트에다가 두고 좀 더 손을 봐가지고 내리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바다다 바로 내리셔도 됩니다. 이게 지금 이 작은 배가 좋은 이유가 대부분이 보면 이제 덜물 날물이 있으니까 덜물에 배를 좀 육지 가까이다 대해 놓으셨다가 모래밭에 물이 쭉 빠지고 나면 간단하게 엔진 뭐 하부 오일이나 그 다음에 뭐 엔진 오일이나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손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름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조선소를 올려서 수리를 하기 때문에, 옛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한다고. 그래서 작은 배로 가지고 좀 부지런하면 금방 갔다가 뭐 이 작은 배라도 상관없어요. 적당하게 이렇게 뭐 통발한다 그러면 이렇게 옆에 통발 넘어지지 않게 조금 치시고 이쪽에 이제 작업하시면 크게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이 운반비는 대충 좀 멀리 가면 카고 크레인일 때 한 50부터 한 55만원 정도를 주시면 달랑 떴다가 다 내려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안 됩니다. 자, 오늘 금액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영상에서 나오는 이런 거 전부 다 포함해서 2,5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타 지역으로 좀 간다고 하면 하물비 정도는 내고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이 정해지게 되면 제가 모든 걸 다 대응을 해 드릴 겁니다. 필요하시면 허가도, 뭐 필요하신 뭐 통발이 필요하다 그러면 통발, 그 다음에 연안 자망이 필요하시다면 자망, 연안 복합이 필요하시다면 복합을 이제 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수수료는 뭐 금액이 한 2% 정도 받겠습니다. 많지 않죠? 저는 뭐 아시다시피 전문적으로 이 배만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어부기 때문에 또 우리 어민들을 좀 생각하는 측면에서 수수료 2%만 받겠습니다. 조금만 받겠습니다. 자, 그 어선 검사 정서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배를 실제로는 우리가 연령만 꼭 보고 살 이유가 없는 게, 이 배를 얼마나 선주가 관리를 하면서 썼냐가 문제입니다. 배를 어떻게 관리해서 썼냐를 보면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를 잘 했다는 것은 엔진도 관리를 잘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엔진 내부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엔진 같은 경우에는 100시간, 300시간, 뭐 500시간 이렇게 규정된 정확한 그 교체를 해야 될 뭐 엔진 오일이나 하부 오일이나 그 다음에
점화 프라크나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엔진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엔진 그 헤드가 많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스머스타트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일부 우리 그 어선을 하시는 분 중에서도 솜씨가 좀 있으신 분들은 여기까지는 가능합니다. 엔진을 다 교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점화 프로크나 하부 오일이나 뭐 스크류나, 그 다음에 스머스타트까지 다 교체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요. 공구도 다 있고. 그래서 그렇게 잘 관리했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좋은 평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매물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선박중개사 정포리 고선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